다음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엔 피플. 네, 피플. 누구지라는 생각 하실 수 있어요. 누군지 다음 기사로 만나보시죠. 네. 윤 신임 과기부 장관의 유상임 지명. 친윤 의원 유명 배우의 친형이다. 유상임 교수입니다. 유상임 서울대 교수. 어제 윤 대통령이 과기부 장관의 이 후보로 지명을 했죠. 네. 그런데 이 지금 유상임 후보, 여기 좀 제목에서 그래요. 친윤 의원 유명 배우의 친형이다. 그러면 대체 친윤 의원 유명 배우가 누구냐라는 거죠. 바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금 더 친절한, 네. 요걸 보려고 했었던 건 아니지만 먼저 보고 갈까요? 네. 강원일보예요. 강원일보. 과기부 장관의 영월 출신 유상임 교수 지명. 네. 강원일보에서도 주목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왜? 영월 출신이다라는 거예요. 영월 출신이 왜 중요한지 잠시 뒤에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중앙일보 보시죠. 네.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 동생은 유상범 의원과 유호성 배우다. 아까 친윤 의원, 유명 배우 그랬는데 친윤 의원, 유상범 의원 얘기하는 거고요. 이 유명 배우는 유호성 배우를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상임 후보, 유상범 의원, 유호성 배우가 다 형제다라는 거죠. 네, 지금 보면 유상임 후보인데 유상임 후보가 둘째라고 해요. 유상범 의원이 셋째고요. 유호성 씨가 넷째입니다. 막내예요. 4남 1녀 중에 둘째, 셋째, 넷째가 다 이렇게 잘 컸다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잘 된 거죠. 네. 사실 이게 윤영걸 대표님. 네. 서로 형제들이 뭐 도움이 되는 게 좀 신기한데 보통은 뭐 의사 집안, 판검사 집안 잘 된다고 해도 약간 그 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좀 골고루해요. 보면은 뭐 학자, 지금 장관 되는 거지만 의원, 검사했었던 이제 의원, 배우, 흔치 않은 조합입니다. 옛날에는 저런 사람들 있으면은 네. 동네에서 얘기했죠. 저 집 묘자리 잘 썼다고. 되게 우리가 유호성만 많이 알았잖아요. 네. 영화 친구에서 건달로 나오니까 그쵸. 유호성 하면은 좀 건달 이미지가 있어서 형제들이 공부 다 안 했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죠. 유상범 의원은 국회의원, 네. 검찰 출신 됐고 이번에 그 과기부 장관 된 사람 유상임 저 폴리패스도 아니에요. 공부 잘해서 네. 그쪽에 원래 학자들이 무기재료공학에서 그 굉장히 성과를 나타내서 서울대 교수에서 간 분들이거든요. 일녀 사남 중에서 네. 저렇게 큰 인물이 난 거죠. 또 유상임 이번에 장관이 또 저 송영길 의원 그분하고 또 동서지간이 또 된대요. 그러니까 서로 상당히 연관이 있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네. 놓치기 쉬운데 하나 저는 기록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어머니가 대단한 교육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절에 영월에서 서울 오기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영월에서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서 네. 살다가 영월 읍내로 들어와서 거기서 또 만족하지 못하고 아들들을 서울로 보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서울에서 돌봐주고 네. 어머니는 주말마다 기차 타고 서울 와서 돌봐주고 월요일 날 내려가고 이 네. 생활을 계속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머니의 교육열이 저렇게 만들었다. 우리나라 유명한 집안 보면은 네. 어머니의 역할이 큰 집이 많거든요. 그 약봉 서성 선생이라고 있어요. 네. 그 고성희 씨인데 결혼 3년 만에 눈 멀고 네. 남편 죽고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는데 안동에서 네. 자녀들 다 몰고 서울 약현동 지금 약현 성당 있는 데다가 굴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당대 유명한 선비들한테 공부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대구서씨 집안이 네. 굉장히 과거 대과도 많이 나오고 명문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유호성 씨 저는 유상임 씨 집안이죠. 네. 이 집안도 그 어머니의 집안이 저렇게 훌륭하게 만들었나 싶고 저는 아들들이 저렇게 역할이 큰데 앞으로도 좀 제 역할을 좀 제대로 해서 떠나는 뒷모습이 좀 아름다운 그 형제가 좀 됐으면 한다. 셋이 좀 짜고 딴짓 좀 하지 말고 뒷모습이 아름다운 그런 리더로서 좀 활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큰 장성한 아들들 서로 힘 합쳐서 좀 좋은 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 보기 전에 옛날 사진이 아까 살짝 나왔었어요. 옛날 사진 볼까요?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유상범 의원이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여기입니다. 졸업하는 사람이 바로 유상범 의원. 유상범 의원 졸업식에 지금 4남 1녀인데 4남이 다 모였습니다. 일단 첫째 장남이 있고요. 여기가 한눈에 봐도 여기가 유호성이구나. 네, 유호성 씨가 여기 있고요. 유상범 의원 졸업할 때 지금과는 사뭇 다른 얼굴입니다만 유호성 의원 그리고 유상임 후보자가 또 옆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예전에 이렇게 지금 4남 1녀에서 4남이 잘 컸다라는 건데 아까 보셨죠. 강원일보에서 영월에서 장관 후보자가 지금 나왔어요라고 지금 썼습니다. 왜? 영월 중앙시장에서 어머님 아버님이 쌀집을 하셨대요. 쌀집 아들들, 쌀집 형제들이었는데 지금 다 커서 이제 이렇게 장관, 뭐 배우, 의원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 기사를 같이 볼까요? 둘째 형은 장관, 셋째 형은 의원, 배우 유호성 형제들 잘 나가네. 네, 잘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는 생각, 윤영월 대표님 말씀하셨죠. 어머님이 누구시니? 네, JYP 노래 가사가 아니에요. 네, 이쯤 되면 사실 여기서 드는 생각은 최창현 교수님. 어머님이 교육책 하나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여기서 뭐 어머님이 잘하신 건지 아버님이 잘하신 건지 몰라요. 아버님이 또 유달리 또 관심이 있으셨을 수도 있긴 한데 집안이 좀 잘 키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거 뭐 일단 출세를 한 분들이니까 장관에다가 뭐 장관인지 청문회를 또 해봐야지 알겠죠. 또 어떤 뭐 비리가 나올지 청문회 해봐야 된다. 해봐야지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얘기할 건 아니고 유상범 의원 뭐 사람 잘 컸죠.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굳이 얘기하면 별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개인적인 말씀들 하시니까 저도 그냥 걸친 얘기인데 네. 아무튼간에 어머니도 잘 교육을 시키셨겠고 저 형제들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한 거겠죠. 아버님도 훌륭하시고 저는 근데 꼭 국회의원, 장관, 유명 배우만 그 부모만 훌륭한 건 아니고 이 우리 사회의 장삼 이사들, 선남 선녀들 부모님 다 훌륭하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중요한 말씀을 오늘 탁 주고 가시네요. 꼭 장관이 되고 의원이 되고 배우가 돼야만 잘 키운 거냐.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다 훌륭하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묵직한. 네. 저희 다음 인물로 좀 가볼까요? 다음 인물 누군지 보겠습니다. 네, 아시죠?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왜 나왔는지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악재 겹치는 바이든 이런 콜록콜록 코로나까지 걸렸네. 네, 지금 트럼프 후보 뭔가 지금 좀 잘 나가는데 힘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이고 이거 바이든 어떻게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심지어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유세도 못 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안 그래도 트럼프 후보 피습으로 힘 받으면서 입지 좁아진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 상황은 바이든 후보한테는 사실 설상가상이에요. 설상가상. 근데 다음 기사 보실까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음 기사. 네. 코로나의 유세 취소. 코너 몰린 바이든. 네. 요거 말고 중앙일보 같이 볼게요. 네. 중앙일보. 민주당 상하원 원내대표까지 바이든 만나 후보 사퇴하라. 후보 사퇴하라는 얘기가 민주당 상하원 원내대표들도 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지금 속보가 또 하나 올라왔어요. 펠로시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원 의장이죠. 바이든 대선 출마 포기 결정에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조금 전에 했습니다. 지금 속보로 나온 내용인 건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곧 드랍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세현 대변인님. 근데 뭐 사실 그 대한민국에서까지 저 미국에 있는 대선 후보가 뭐 사퇴해야 된다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사실 굉장히 굴욕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재선을 준비하고 있지만 네. 여러 가지 뭐 건강상의 문제라던가 뭐 인지 능력 부족이라던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괜히 본인이 사실 민망한 일인 거예요. 이런 얘기가. 근데 게다가 또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희대의 사진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미국 성조기 뒤에 이제 그 피격 이후에. 화이트하는. 네. 그런 걸 보고서도 이렇게 뭔가 그 돌파가 안 된다면은 전 분명히 이렇게 당연히 후보 사퇴하라는 얘기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사퇴해라서 나오는 거 말고 그냥 네. 본인이 자진해서
내가 그만하겠다 하는 모습이 조금 더 좋아 보여요. 그럼 저는 또 더 문제의식은 뭐냐.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바이든 정부를 지금 어쨌든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이제 트럼프 정부가 만약에 된다면 늘 상정하고 뭐 국정 운영을 혹은 외교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혹은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든 그런 문제를 좀 갖고 좀 면밀하게 좀 상황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 대선을 보고 우리가 좀 미리미리 준비할 거 좀 준비를 해야 된다. 마냥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펠로시 의장의 얘기까지도 나왔죠. 포기 결정이 가까워졌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뭔가 바이든 대통령의 멘트가 살짝 결이 좀 달라진 게 포착이 됩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If the Lord Almighty came down and said, Joe, get out of the race, I'll get out of the race. The Lord Almighty's not coming down. If there had some medical condition that emerged, if the doctors came to me and said, you got this problem, that problem. 네. 지금 주님이 그만두라고 하시면 내가 그만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 직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의사들이 건강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만둡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의사가 건강 문제 있다 하면 사퇴, 완주 의지에 미묘한 변화가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성재준 의원님 이거 바이든의 완주 하냐 마냐 이 여탈권을 주님한테서 의사로 지금 넘어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주님 얘기했었을 때만 하더라도 주님이 뭐 그만두라고 하면 관두겠다. 그러나 주님이 세상으로 내려오시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좀 강경한 메시지를 냈었거든요. 끝까지 네. 가겠다고. 근데 이제 뭐 낸시 펠로시 전 의장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건강상의 이유까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은 사실상 제가 봤었을 때 좀 완주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뜻을 좀 많이 굽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자꾸 나오는 게 결국은 한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결국 영선 포기하고 다음 사람을 올리는 드랍의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되면 주목되는 건 그럼 다음 타자는 누군데가 되는 거겠죠. 오늘 이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화두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